수전을 만지자 금세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이 떨어졌다. 찬물을 맞으며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데 열린 욕실 문 사이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안 받으면 끊겠지 했으나 벨소리는 도통 멈추지 않았다. 저럴 경우 보통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는 수건을 꺼내 몸에 남은 물기를 대충 닦으며 욕실을 나왔다. 그때까지도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자 익히 아는 번호가 액정화면에 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통화를 시도하기 무섭게 상대방의 가쁜 숨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남자의 다급한 외침에 그의 미간에 가느다란 주름이 생겼다. 남자가 말하는 사장님이 누군지 그는 대번에 알아들었다. 그가 거침없이 명령했다. 당장 119에 신고하세요. 신고했는데 그동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남자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소심한 성격의 남자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 행동했다. 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쉰 후 차분한 음성으로 지시했다. 나도 곧 병원으로 갈 테니까 그곳에서 기다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나 통화를 마친 후 병원에 갔을 땐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의 휴대폰은 꺼진 상태였다.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놀이기구를 타면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어릴 적 호랑이와 사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동물들의 온상이었던 놀이공원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소풍의 장소였고 명절이면 가족들이 무리를 이루어 어김없이 들르는 곳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때의 영광은 자취를 감추었다. 사육장을 빼곡하게 채웠던 조류와 동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칠이 벗겨진 낡은 기구들만이 과거의 놀이공원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나마 토지를 분리하듯 파가놓은 낮은 펜스 건너편에 있는 회전목마는 최근까지 운행을 한 것처럼 반질거렸다. 휘잉, 휘잉. 빈 사육장에 쓸쓸한 바람만이 감돌았다. 그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새희의 무릎 높이까지 무성하게 자란 풀이 바람에 흔들렸다. 눈을 찡그리자 그녀의 미간에 가는 주름이 잡혔다. 한때의 영광이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착잡함에 안타까운 눈길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목으로 올라오는 울컥거림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조용히 삼켰다. 그것은 회전목마 위에서 그녀를 향해 해맑게 웃는 동생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동생은 유독 회전목마 타는 걸 좋아했다. 불현듯 콧등이 시큰거리자 그녀는 무턱대고 손을 들어 코끝을 문질렀다. 그 순간 나직하면서 굵은 남자의 음성이 환청처럼 귓전에서 울렸다. 윤대리. 저 음성의 주인공은 송재현이었다. 펜스를 기점으로 두 사람이 서 있는 사육장은 이제 송재현의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펜스 건너편을 바라보는 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윤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지? 세희는 지난 기억을 되새기느라 송재현의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못했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못 봐주겠다는 듯 송재현이 그녀를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질책했다. 윤대리, 지금 내 앞에서 딴 생각을 했어? 짜증이 배인 목소리만으로도 송재현은 여러 찹을 남자였다. 그러나 그녀에겐 통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가 아닌가. 그녀가 인매에 힘을 주고 고개를 힐끗 돌리자 얼굴을 잔뜩 찌푸린 송재현이 보였다. 척 봐도 잔소리할 각이군. 이럴 땐 기분 맞춰주는 게 최선이다. 그녀가 아랫사람의 모습으로 아랫배 위에 두 손을 맞잡은 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윤대리를 믿고 뭘 하겠어? 좋아. 다시 묻지? 위주일. 그 안에 계약서에 사인받아 올 수 있겠지? 그 인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아래로 숙였던 고개를 슬그머니 들다가 대답을 종용하는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회피했다. 송재현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회사에서 송재현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연코 윤세희가 유일했다. 하지만 세상이 무너져도 안 되는 것은 있기 마련이었다. 그녀가 침을 꿀꺽 삼켰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땅 소유주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손을 써볼 수가 없습니다. 부사장님.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곳에 터를 잡았던 놀이공원과 관련된 추억은 수도 없이 많았다. 세인은 놀이공원 정문에 붙어있던 휴장이라는 글자를 보고 나서야 이곳을 운영하던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것이 실감이 되었다. 1년 365일, 쉬는 날이라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문을 항시 개방했던 놀이공원은 주인의 부재에 쓸쓸한 바람만 감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윤세이가 있는 거잖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 모르는 건 아니겠지? 재현은 따박따박 대꾸하는 그녀의 태도가 도통 마음에 안 들었다. 윤세이가 이렇게 나오리라는 건 그도 예상했다. 어릴 때부터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윤세이. 이곳에 윤세이를 데려온 이유가 눈앞에 있었다. 그가 담담한 어조로 그녀에게 명령했다. 위주일 안에 해결해. 해결 못합니다. 부사장님. 지금 윤대리가 내 말에 토를 달겠다.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고집이라면 세이도 만만치 않았다. 웬만하면 송재현의 억지를 받아주겠는데 이건 차원이 다르다. 놀이공원의 주인인 서정웅 씨가 3주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할아버지와 대화가 되어야 뭐라도 하지. 저 인간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주일이라고? 그 기간 안에 할아버지가 사람을 알아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뇌출혈로 인해 말은커녕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셨다. 근데 저 인간은 뭘 믿고 저렇게 확신한대? 이건 부사장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녀가 손을 써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윤대리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송재현의 싸늘한 음성에 참새들이 풀 속에서 푸드덕 날아올랐다. 그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미간을 좁혔다. 윤세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사람은 윤세이가 유일했다. 무엇보다도 일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윤세이뿐이라는 사실이 재현의 성질을 돋웠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서라도 윤세이의 코를 납작하게 밟아줄 필요가 있었다.